예, 전동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작년 그 10월 달인가요? 우리 이제 지부장님 그때 취임식 할 때 저도 이제 군산에 그 상공회의소 거기 왔었는데, 그때 저도 뵙고 이제 그때 화환을 보고 일단 1층에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대한사랑에 이런 지부장님께서 취임하시다니 참 너무 좋다. 저는 이제 대한사랑 총무국장을 같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 강의도 가끔씩 하는데, 그래서 대한사랑 살림살이도 이렇게 동시에 하다 보니까 참 한 분 한 분 회원도 참 얼마나 소중하고, 또 지부장님께서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는 그런 지부는 확실히 또 기운이 다르다. 뭐 그런 것도 많이 체감을 하고, 군산 여기 지금 지부에 와 보니까 너무너무 깨끗하고, 뭐 이렇게 좋은 또 사무실을 열어 주시는데 큰 힘을 써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제 그 박석재 이사장님하고 그 상임 고문님 그 하고 같이 이제 지난 개천문화 축제 했잖아요. 11월 초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치하도 하시고, 뭐 그런 의미로 이제 그 송어회 가자 해서 이제 거기서 저녁 같이 먹으면서 말씀도 듣고 했는데, 지역의 지부 사무실이 대전에 이제 우리 사무실보다 더 좋은 데가 있다, 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게 군산이었구나. 이제 와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예, 오늘 이제 강의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보통 강의를 하게 되면 좀 내용이 사실은 이제 워낙 복잡한 역사 이야기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이제 우리 부지부장님께서 조금 쉽게 해주셔야 된다. 뭐 그래서 이제 좀 참조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목 감기가 약간 들어서 어, 네, 오징어 게임 보셨습니까? 네. 보셨어요? 저는 이게 보면 9월 17일 날 공개해놨잖아요. 그 넷플릭스는 이제 딱 드라마가 시작되면 끝까지 동시에 올리기 때문에 보면 정주행이라고 하잖아요. 끝까지 다 볼 수 있거든요. 마음만 먹으면. 근데 저때 이제 9월 21일이 추석이었나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11살 된 아들이 있는데 그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아빠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있대. 그 뭔데? 그러니까 난리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야, 뭔데? 그러니까 넷플릭스의 드라마다. 예, 뭐 근데 좀 잔인하다고 하더라. 근데 아빠 같이 봐야 돼. 그래서 추석 때 이제 같이 붙잡혀 가지고 1박 2일 동안 다 봐버렸어요. 다 봤는데 뭔가 에너지가 있다.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뒤로 뭐 막 전 세계적으로 그 인기가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를 느꼈는데, 또 하나는 뭘 느꼈냐면, 야, 애들이 정말 빠르구나. 그 추석 한참 지나고도 이제 주변에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애들은 9월 17일 저 때 벌써 초등학교 전국적으로 붐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그 애들은 그럼 어떻게 그렇게 다 알게 될까요? 신기하잖아요. 저는 이제 시골 출신이니까 시골에 뭐 옛날 같은 서울에서 뭐가 유행하는지 모르잖아요. TV, 라디오 뭐 이런 거 듣고 살 때니까. 근데 요새는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 이제 그 인플루언서들이, 유튜버들이 이렇게 그 내용에 대해서 리뷰도 끊임없이 하고,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뭐 그거에 대해 분석도 하고, 그런 거를 애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 있는 것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아니죠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가 정말 탁 올라타 가지고, 야, 이렇게 잘 나가다니 너무 기분이 좋다,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조금 아시려면 이제 OTT 서비스부터 조금 배경 지식을 이제 쌓아야 되는데, OTT 서비스란 거가 이제 오버 더 셋톱박스.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셋톱박스로 케이블이나 뭐 이런 걸 보잖아요. TV 같은 거를. 근데 그 셋톱박스를 넘어서 서비스가 진행된다. 그런 뜻입니다. OTT 서비스가. 이거는 이제 TV에 셋톱박스가 없어도 컴퓨터로도 보고 휴대폰으로도 보고,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이제 그 TV 앞에 앉아서 보는 게 아니죠. 특히 또 젊을수록 더 그래요. 그런 이제 서비스인데, 미국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죠, 당연히. 그래서 아마존의 프라임 서비스, 프라임 비디오, 그다음에 디즈니 플러스, 지난주에 개봉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서비스를 시작했죠. 그다음에 넷플릭스, 그다음에 우리나라 자체에도 이제 티빙, 웨이브, 그다음에 쿠팡 플레이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넷플릭스가 제일 인기가 있죠. 저는 이제 96년에 미국에 가서 이제 생활을 한 10년 정도 하다 왔는데, 그때는 미국에 가면 블락버스터라는 비디오 가게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블락이라는 게 한 블락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거를 날려버린다 해서 블락버스터 그런 이제 업체가 있었는데, 거기 가면 여기 사무실 전체보다 한 4배, 5배 되는 그 크기로 이제 비디오가 쫙 있었어요. 근데 한 해, 2해 지나니까 하나씩 문을 슬슬 닫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제 인터넷으로 넷플릭스라는 이제 업체가 이제 시작을 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97년에 그 미국 캘리포니아 서부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막 웹 그게 시작이 됐으니까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면 집으로 날라와요. 그 DVD 딱 해서. 뭐 비디오 카세트처럼 파손이 잘 안 되니까. 그러면 집으로 날라오면 그걸 다시 원래 봉투에 넣어서 우체통에 넣으면 돌아가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데이터를 축적한 게 뭐냐면, 뭐를 좋아하는 사람은 뭐를 또 본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전에는 뭐냐, 주인공이 같은 비디오 블록버스터 이런데 주인공이 같은 사람, 뭐 감독이 같은 거 이렇게 했는데, 넷플릭스 강점이 뭐였냐면, 야 무슨 서스펜스 중에 이런 종류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런 거를 해주면 또 좋아하면서 보더라. 이런 걸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지금은 이걸 누가 합니까 이게? 알파고가 하는 거예요. AI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영상 추천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야 친구한테 야 이거 재밌더라 하면, 야 그러면 이것도 봐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알고리즘화가 돼서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데서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빠져드는 거예요. 우스운 예로 이제 예전에 누가 환단고기 이제 막 이야기를 하면서 유튜브 초기 화면에 환단고기가 떴다는 거예요.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환단고기를 알게 됐다고 엄청 기뻐하는데, 그거 당신 화면에만 뜨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굉장히 이제 실망을 하더라고요. 사람에 맞춰서 띄워주잖아요. 예, 자기 좋아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니까 띄워주고, 그 자꾸 환단고기를 보니까 그걸 또 띄워주고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야 이거 참 서양 문물이라는 게 참 웃긴다. 뭐 그러면서도 이세돌 그때 바둑 칠 때 이후로 와 이런 세계가 이렇게 빨리 오다니, 이제 그런 생각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는 2007년에 미국 내에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DVD를 하다가 이제 인터넷 스피드가 워낙 빨라지니까 그 인터넷 자체로 동영상을 볼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딱 누르면 이제 바로 볼 수 있게 그렇게 했고, 2010년에 캐나다로 진출을 해요. 해외로 진출을 해서 쭉 하다가 2016년, 17년 이 무렵에 이제 한국까지 이렇게 들어오게 됐죠. 190개국 서비스를 하는데, 현재 약 2억 1천만 명의 구독자가 있다. 안 하는 데가 이렇게 중국, 북한, 시리아 빼고
전 세계가 다 보는 거예요, 넷플릭스를. 그러니까 그 싸이가 강남 스타일 뜬 게 언제죠? 강남 스타일도 사실 유튜브 없이 됐겠습니까? 절대로 안 됐죠. 저는 그때 이제 소녀시대하고 원더걸스 미국 가가지고 막 이렇게 섹시 댄스 춘다고 막 하면서 너무 막 안쓰러웠어요. 호응이 없으니까. 저렇게까지 노력을 하는데, 뭐, 언론에서 알아주지도 않고, 이제 희화화하고, 좀, 야, 동양인들 웃겨, 뭐. 심지어 이제 토크쇼 같은 데 나가면 그걸 비웃는 그런 콘텐츠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지금은 BTS한테 이렇게 비웃었다가 진짜 아미가 폭탄 날리죠, 진짜로. 자, 그래서 넷플릭스 현황을 조금만 더 보면, 2016년에 우리나라 들었다 했잖아요. 그때부터 이렇게 쫙, 이렇게, 요거부터. 가입자 수가 이렇게 8만, 34만 쭉 해서 지금 1000만이 넘었습니다. 올해. 1000만이 넘었어요. 1000만이 넘으면 1년에 얼마 벌죠? 간단히 계산해 보면 대충 이제 싼 게 9,000원에 조금 비싼 거 12,000원 이렇거든요. 그럼 한 사람에 10,000원 잡고 1000만이면 한 달에 1,000억이죠. 그러면 1년이면 1조잖아요. 1조 2천억. 1조 2천억을 일단 이 사람들이 땡겨가요.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서만.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영화만 이렇게 제공을 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만들어. 그걸 이제 넷플릭스 오리지널 이렇게 하죠. 미국에 이제 HBO라고 유명한 채널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콘텐츠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헐리우드 이런 데서 영화를 만들어서 주면 그걸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투자를 해서 이제 자기들이 눈이 있다 이거예요. 이런 걸 만들면 성공한다. 그런 해안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직접 제작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일본, 미국에서도 하고 이제 돈을 이제 투자를 해보는 거죠. 뭐 100억씩 몇백억씩 투자를 해보는데 일본에다가 초기엔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대요. 근데 희한하게 일본 이 콘텐츠는 일본 내에서는 소비가 되는데 해외로 나가면 맥을 못 춰요. 중국은 더 심하죠. 중국은 뭐 공산당 그 충성하는 콘텐츠를 만들 거 아닙니까? 이번에 뭐 전쟁 그 영화도 그렇죠. 그러니까 해외에서 그거를 알아주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먹히죠, 당연히. 그리고 동남아 어디서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인도 같은 데도 그 내부에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경쟁력이 있는데 바깥으로 나오면 가끔씩 이제 인도 영화가 이제 먹히기도 하는데 뭐 쓰리 이디엇 뭐 이런 게 있는데 대부분 조금 이상하다. 좀 전 세계적으로 공감 못 얻어요. 특히 이제 북미, 미국 이런 데는 공감을 못 얻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한국 콘텐츠가 이제 먹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 미나리, 그 앞에 기생충 이런 거 있잖아요. 이상하게 헐리우드에서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대중들이 또 먹히고 그러면서 케이팝도 같이 나가고 그래서 이게 한국 투자액이 자꾸 올라가요. 이렇게. 지금 2021년 8,400억, 이게 이제 예상치였는데, 지금 이보다 더 투자를 했대요. 그 오징어 게임 만드는데 250억을 투자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돈을 그렇게 투자를 하고 시간을 충분히 주니까 이제 감독들이 만들 때 굉장히 편하다는 거죠. PPL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만드니까. 안 그러면 뭐 잘 나가다가 그 이야기 있잖아요. 섬에서 피자 시켜 먹고 막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사실상 보면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구독자가 이렇게 뺏기지만 투자는 또 이만큼 되니까 이게 순환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적다. 왜 요거밖에 안 주냐 지금 이런 게 나오죠. 뭐냐면 넷플릭스가 이제 오징어 게임이 이만큼 떴는데 그 250억 외에는 한 푼도 안 준다 이거거든요. 아무리 성공해도 그것 때문에 몇십 조를 벌어도 더 이상
이제 황동혁 감독 주머니에 한 푼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인 거죠. 그걸 알고 했으니까 뭐 할 수 없다 이렇게 하지만 이제 좀 섭섭하다 이런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하여튼 자꾸 올라갑니다, 이게. 우리나라. 거의 전체적으로 공짜로 보는 거죠, 우리나라는. 열심히 이제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젊은이들수록 이렇게 넷플릭스를 많이 본다는 거. 1,000만을 돌파했다. 이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다른 OTT, 지금 뭐 디즈니도 들었지만, 넷플릭스가 1,000만을 뚫고 올라왔고, 나머지는 좀 이제 뭐 저런 상황이고. 그래서 넷플릭스 관계자 이제 신문 기사를 보니까, 한국은 콘텐츠를 자체 제작할 수 있는 손에 꼽히는 스토리텔링 강국이다. 그 다음에 넷플릭스 성장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넷플릭스를 통해 선보이는 다양한 장르는 장르의 K 콘텐츠는 글로벌 대중문화의 한 장르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하고, 심지어 헐리우드를 위협한다. K 콘텐츠가. 헐리우드가 지금 위험하다. 혹시 마블 영화 보셨나요? 마블 영화? 잘 안 보시나요? 마블? 마블이 뭐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근데 요새 저도 애한테 끌려가서 마블 영화를 보면 약간 진짜 헐리우드가 한풀 꺾인 게 아닌가.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헐리우드는 자기들 사실은 스토리는 없어요. 전 세계에서 이제 갖고 와서, 근데 강한 게 뭐냐? 자기들의 목소리로 말을 해요. 헐리우드는. 자기들의 그 어떤 가치관을 담아서 말을 한다고요. 이게 하와이가 됐던 뭐 유럽이 됐던 어디 셀틱 신화가 됐던 그 아라비안 나이트가 됐던 헐리우드식의 그런 해석을 갖고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뭐가 그런 게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한다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자, 이거 보면 저 살짝 놀랐는데,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으로 떴잖아요. 전 세계에서 1등을 했어요. 동시에. 그 넷플릭스 가입자가 400몇만 명이 아니고 시가총액이 27조가 올라갔대요. 아까 얼마 투자했다 했습니까? 그러니까 몇 배입니까 도대체? 대단한 거죠. 넷플릭스도 대단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10년 전에 이제 한동혁 감독이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하지 마라 해서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돈 아무도 안 대줘서. 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뉴욕 타임즈하고 CNN 기사 캡처한 건데요. 요새 이게 또 저는 뭐가 격세지감이냐 하면, 그러니까 90년대 초에 제가 미국 갔을 때, 그 88년도에 올림픽 했잖아요. 그때 NBC에서 이제 독점 중계를 했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미국 살던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때 한국에 대해서 진짜 손톱만큼도 좋은 식으로 소개를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 경기하고 뒤에 뒷골목 가면 뭐 맨 쓰레기 있는 거 뭐 판자촌 그런 거 어디 가서 뒤져가지고 우리가 보여주려고 그때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런 거를 긍정적으로 보도를 안 해주고 그렇게 나쁘게 보도를 했다. 근데 지금은 뭐 기사가 쏟아지죠. 그리고 서로 이제 모셔가려고 하고 굉장히 이제 격세지감이 있다. 자, 그러면 뭐 요까지만 이야기하고요. 이 원방각인데 오늘 주제가 여기 보면 이제 원방각이 제목에도 들어가 있고 여기 일꾼들 원방각 마스크를 다 썼죠. 그래서 그 다음에 네모, 세모 이렇게 있는데 제일 높은 사람이 뭔지 아세요? 네모. 그 감독한테 물었대. 왜 네모가 제일 높습니까? 하니까 꼭지점 숫자가 권력이다. 이렇게. 원은 뭐 꼭지점이 없고, 세모는 3개고, 네모는 이제 4개니까 그 순으로 했다. 이런 이제 참 단순한 답변을 했는데,
사실 이 원방각 동그라미, 네모, 세모는 저는 많이 봐왔거든요. 자, 여러분도 많이 보셨죠? 이거 휴대폰에도 옛날에 저런 게 있었어요. 그죠? 구글에서 참 원방각이 있을 깨달았구나. 그때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교통신호판에도 이렇게 많습니다. 많고. 애들 이렇게 유치원 제일 처음 가면, 야, 동그라미, 네모, 세모 배우잖아요. 그 어디에나 있는 거예요. 동그라미, 네모, 세모는. 그러면 이 지금 동그라미, 네모, 세모를 이 감독은 딱 이렇게 픽을 해서 그 드라마에 이제 어떤 소품으로 사용을 했지만 그 내면에 있는 그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거를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황동혁 감독은 분명히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네, 꼭지 좀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자, 원방각의 유래에 대해서. 이탈리아 로마인데요. 만신전이니까 이제 만, 일만만, 그다음에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신이 아니라 만신이라는 겁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뭐 신이 쫙 벽에 이렇게 저도 가보질 않아서 있답니다. 근데 여기 딱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동그라미. 원이 있죠. 네. 여기 딱 네. 보면 이렇게 정면에서 보면 딱 네모예요. 그다음에 여기 딱 세모가 네. 있죠. 이게 시멘트로 또 뭐 돌로 이렇게 철근 없이 쌓았다는데 그 BC 27년에 건축을 하고 125년에 재건축했는데 아직 서 있어요. 그러니까 1900년 된 건물입니다, 저게. 세상에. 대단하죠. 그런데 지금 원방각 이야기할 때는 사실은 명암을 좀 내밀기가, 예, 여기 아까 1900년 전인데 이거는 지금 5500년 전입니다. 홍산문화라는 게 발견이 됐어요. 중국 지금 만주 지역에 이렇게 요하가 있고 여기 이제 압록강 있고 요하가 있고 대릉하가 있고 이제 난하 그 밑으로 이제 조백하에서 북경이 있는데 요 대릉하 유역에 이쪽에 그러니까 철분 이런 게 이제 바위에 섞여 있어 가지고 비가 오면 녹이 슬잖아요. 그래서 산이 빨갛답니다. 그래서 적봉시다 뭐 이런 지역이 있는데 그래서 홍산이라는 거 붉은 홍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유적지가 발견이 됐어요. 그 유적지에 어떤 게 나왔냐면 이런 제천 유적이 발견이 된 겁니다. 네. 천원 지방 해서 하늘을 제사 지내는 거는 이제 동그랗게, 그다음에 땅 제사는 네모나게 이런 식의 제천 문화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저것이 최초의 그런 재단인데 발견된 재단인데 요거를 복원해 놓은 것은 이제 이렇게 이제 한의화라고 하는 요 단지가 이렇게 이게 지금 부서진 조각이 거기 있어서 이렇게 복원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3단으로 반드시 3단으로 그다음 세 가지 그런 이게 지금 이제 발견이 됐고 굉장히 오래됐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 강화도 마리산에 가시면 참성단이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여기 연도가 딱 나와 있죠. BC 2283년 예, 단군 왕검 51년 이렇게 딱 지금 제가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뒤에 이제 말씀드릴 어떤 책 덕분인데 지금 여기 만리산에 가면 여기 철창이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거기 막아놨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게시판 가면 어떻게 돼 있냐? 이게 그 국가에서 만든 게시판 자체에 이게 보수를 여러 번 해가지고 원형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 뭐 아시잖아요. 60년대, 70년대 산업개발 한참 할 때 일본 그 공장에 가서 기술 전수를 안 해주려니까 사진도 찍지 마라, 노트도 하지 마라 그랬는데 한 5명 가서 투어 한번 쓱 하면 포항제철 뭐 이런 거 똑같이 만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거 하나 복구를 못했을까요, 이거?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 때 이거를
복원하는 그 기록들도 보면 이제 어떤 이제 관리가 부임을 해서 딱 가니까 이게 일부가 허물어졌다더라. 그래서 그렇게 이제 빨리 복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원형 그대로 딱 복원을 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럼 그 전에 그거를 왜 부정을 해서 그 간판에다가 꼭 원형이 사라졌다는 식으로 그렇게 기록하냐는 거죠. 외국인한테 왜 그렇게. 그 다음에 이 유적은 단군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이 차이가 있잖아요. 단군이 비를 내리려고 이렇게 비가 내리는 게 아니고 홍수 때문에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세운 단군이 제천을 한 그런 단인데 단군한테 제사를 지내려고 쌓았다. 이 전혀 다른 거예요. 왜 왜곡을 하냐 이거죠. 그런 기록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데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뭐가 있죠? 원이 있습니다. 원이. 이 위에 네모가 있습니다. 이게 한 9m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 나무가 또 의미가 있어요. 소사나무라고 하는데 나무가 의미가 있습니다. 네. 세모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자, 그래서 그 천원 지방의 문화는 중국과 뭐 여러 나라로 일본에도 이제 전방 후원분 이런 문화로 전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1897년에 그 고종 황제께서 이렇게 서울에 원구단을 짓습니다. 이때도 여기 있는 원구단에 이제 3단으로 이렇게 보시면 3단으로 이렇게 쌓아서 똑같은 원형을 복원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913년에 일제가 이걸 철거하고 이쪽은 다 이제 부숴가지고 땅을 팔았어요. 그래서 조선 호텔이 저기다 들어선 거예요. 지금 조선 호텔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요 황궁우만 이렇게 덩그러니 있죠. 사방에 높은 빌딩으로 갇혀가지고. 아까 이거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외놈들한테 어떻게 당했나? 이렇게 보존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호텔에 다 부수고 저것만 딱 어떻게 민족 정기가 보존이 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폐악질을 했는데. 자, 그거를 복원한 이제 그런 모습인데요. 자, 그러면 좋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피라미드, 이집트는 피라미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유적이 전해지잖아요. 아까 만신전도 있고. 그러면 여행 가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저는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말 있잖아요. 역사 유적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유적에 대해서 어떤 그 의미가 있는가, 또 이것은 과연 어떤 취지로 건립한 것인가, 그거를 알고 보는 거하고 모르고 보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모르고 보면 애들이 그냥 보는 거 예쁘네 뭐 이런 차원이지만 알고 보면 그 속에 있는 철학적 의미라든지 그 속에 있는 숨겨진 의도를 그래서 저렇게 했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제천단 천원지방이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 유일하게 알려주는 그런 사서가 있는데 그게 환단곡입니다. 환단곡이. 다른 책에는 그런 내용이 제대로 전해지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다고 하니까 환단고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환단고기는 이제 제목은 환국할 때 환이고 뭐 단군 뭐 박달나무 단자죠.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머릿말이 쭉 있어요. 이 책이 어떤 책들을 모아서 어떻게 어디서 이제 책을 저술을 했다.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제 그러니까 이 환단고기 속에 있는 글은 뭐냐 도대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제일 오래된 역사책이 뭐죠? 제일 오래된 역사책이? 삼국유사. 삼국유사, 삼국사기가 사실은 네. 먼저 나왔죠. 삼국사기가 먼저 나왔거든요. 근데 삼국사기보다 더 오래된 기록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이게 왜? 그러면 삼국사기도 김부식이 편찬한 원전이 지금 전해지진 않잖아요. 그 뒤에 새로 옮겨 쓰고 뺏겨 쓴 그 책들이 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환단고기 기록 내용은, 자, 안함로, 신라시대, 원동중 고려말, 이제 같은 때분이죠. 그 다음에 조선 중기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이 그 저술한 내용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숨겨져서 전해졌다. 왜 숨겨져서 전해졌을까?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단고기 위서론이라는 것도 있어요. 위서론. 근데 이 환단고기야말로 우리 선조가,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의 입장에서 쓴 유일한 사서예요. 어떻게 보면. 그럼 삼국사기는 아니냐? 삼국사기도 이제 그 편제라든지 그런 거 보면 고구려 본기, 신라 본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본기란 것은 이제 황제국에서 하는 그 기록한 기록이니까 이제 황제국으로 이렇게 했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그 내용이 들어가서 보면 이제 중국에서 쳐들어왔어요. 그럼 그 우리나라에서 연개소문이 대처한 내용은 요만큼이고 중국 황제가 출병하면서 고구려 때려 죽일 놈들하고 쓴 편지 내용은 이만큼이에요. 요만큼이고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아놓은 자료 자체가 굉장히 편중이 됐어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좀 더 서술을 했으면 좋은데 자료 자체가 이미 그때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이제 자료가 많이 부족한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를 모아서 낸 책이 삼국유사다 이렇게 돼서 남을 유자, 일사자죠. 그 기록사자가 아니고. 그런데 사실 그 핵심 내용은 이 환단고기 속에 다 있습니다. 환단고기는 삼성기, 상하, 단군세기, 북부여기, 태백일사 이렇게 5권의 책이 묶여져 있는데 이 태백일사는 약 70% 정도 되는 그런 분량이 이제 저기 있고요. 이 태백일사는 또 그 안에 삼신오제본기, 황국본기, 신시본기 이렇게 8권의 책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단고기는 1911년에 한문으로 나온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지금 우리 세대가 한문을 못 읽잖아요. 그죠? 신문에도 저 어릴 때는 한문이 있었어요. 뭐 사람 이름이라든지. 근데 지금은 한겨레 신문을 필두로 해가지고 한문이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한문이 너무너무 이제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근데 한자 자체도 익숙하지 않은 데다가 한문 문장을 해석을 하려면 이거는 또 다른 이야기니까 외국어잖아요, 거의.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줄줄줄 읽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사실은. 그 원문, 한문 원문을.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책이 나왔었는데, 자, 환단고기 역주본 2021년에 저희 상인 고문님이 내신 상생 출판에 이 환단고기를 보시면 그 모을 수 있는 자료는 다 모았다고 됩니다. 전 세계에서. 이분은 어떤 이제 사관을 갖고 계신가?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거죠. 지금 우리가 독도 문제로 막 떠드는 단체도 있고 또 지금 가야 뭐 이런 문제로 막 투쟁을 하잖아요. 가야 그 남원 이름 하나 바꾸는데 지금 이렇게 몇 달을 투쟁을 하고 막 저희들이 그러는데 그 이름 하나 바꾼들 사실 대세가 뭐가 있을까? 뭐가 제일 중요할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정리를 어떻게 하셨냐면 국통맥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 국통맥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인류의 원형 문화. 대한사관이란 건 뭐냐? 대한사관이 어떤 역사관이냐? 지금 식민지의
대한사관에서 가르친 그 식민사관과 뭐가 다르냐. 이 대한사관의 그런 그 핵심 메시지가 뭐냐. 뭐 그런 부분들을 딱 정리를 하면서 이 책을 그 대한사관의 입장에서 쭉 풀어가지고 저 책을 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꼭 보셔야 됩니다. 환단국 역주본이 여기 보시면 모든 의혹이 풀립니다. 위서로운 자들은 분명히 단언하건대 환단고기를 한 번도 안 읽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사관 지금 이제 그 우리 지부장님도 1급 대한사관 지도자시죠? 지도사. 그래서 대한사관이라고 하면 이제 이것도 세 가지로 저희들이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대한사관이라는 것은 이제 소한이 아니고 대한이다. 사만이 마한 지난 변한이잖아요. 근데 소한이라는 것은 이 한반도 남부에 있는 그런 잘못된 그 사만, 그 후기에 들어와서 생긴 그 후기의 사만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고종이 막 복원하고 하려고 했던 그런 사만은 아니다 이거죠. 원래의 큰 사만이 있었다. 알고 보면 이제 고조선의 다른 이름이 바로 사만이라는 거죠. 예. 그 대마도 이름도 이제 그래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대마도가 지금 부산 이쪽에 있는데 그 마한은 백제잖아요. 소한사관으로 보면. 근데 왜 마한이 대마라는 건 마한의 대해에 있다는 건데 그 대마도가 왜 대마냐 이거죠. 한반도 전체가 마한이란 거예요. 그 대한사관으로 보면. 그 외에도 뭐 두 가지 정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자, 3만 환단고기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 환단고기에 바로 그 소도 경전 본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삼한 고속이 개 10월 상일에 10월 3일에 국중 대회하여 축 원단이 제천하고 제지 즉 방구요 제선 즉 강목이라. 사만의 예풍 속에 10월 상일에는 모두가 나라의 큰 축제에 참여를 하였다. 이때 둥근 단을 쌓아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땅에 대한 제사는 네모진 언덕에서 지내며 조상에 대한 제사는 강목에서 지냈다. 나무에 이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아까 그 만인산 참성단 나무가 있었잖아요. 그걸 이제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10월 3일 얼마 전에 이제 개천절이었잖아요. 10월 3일 사만 고속이라는 건 이제 조선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고속인데 사실은 그 훨씬 이전 배달국부터 전해져 오던 그런 고속입니다. 10월 상일의 이 모임은 국중대회, 나라 전체에서 모였죠. 그래서 이 원방각의 이런 구조물 내지는 단 이런 걸 쌓아놓고 하늘에 그리고 땅에 나무에 이렇게 제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지금 서울에 가시면 아까 원구단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네모는 어디 갔는지 혹시 아세요? 사직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사직단에 있어요. 거기 가시면 네모로 딱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종묘 있잖아요, 종묘. 종묘 같은 데는 이제 그 임금의 조상한테 제사를 지내는 거잖아요. 그런 데는 지붕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반드시 맞배 지붕으로 이렇게. 옆에서 보면 삼각형이에요. 앞에서 보면 이렇게. 이게 자꾸 이렇게 넓어져요. 이렇게 옆으로. 그러다가 지금 뭐 한 100m 되나요? 엄청나게 긴데 그 맞배 지붕을 쫙 유지를 하면서 하죠. 거기도 이제 원방각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숫자를 한번 배속을 해보는데요. 아까 이제 방이 꼭지점은 4개지만 2다 이겁니다. 2. 원은 1이고 방은 2고 각은 3이다. 이게 이제 우주 원리상 이렇다는 겁니다. 원은 1이고 이제 방은 2다. 그다음에 각은 3이다. 그래서
하나 더 볼게요. 부도는 법천하여 진일무위하고. 자, 군사부가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도는 그 하늘을 본받아서, 본받을 법자예요. 본받아서 진실하다. 거짓이 없다. 그 다음에 스승의 도는 법지하여 땅의 도를 본받아서 건일무태하고 나태하지 않고 건면하다. 군도는 법인하여, 군도는 임금의 도는 사람을 본받아서, 이 사람은 그냥 아무 사람이겠습니까? 이 천지의 이치를 깨달은 그런 사람이죠. 그 태일의 그런 정신을 가진 그 사람의 도를 본받아서 협일무비다. 자, 그래서 자, 신교는 넘어가겠습니다. 연표문에 가면 이 내용들이 이제 다 정리가 됩니다. 예. 방금 그 이야기한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고요. 천은 이 현묵 위대하니 기도야 보원이요 기사야 진일이니라. 요거는 이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약간 덥기도 하고 그런데, 그죠? 기분 전환할 겸. 자, 같이 하겠습니다. 천은 이 현묵 위대하니 기도야 보원이요 기사야 진일이니라. 진은 이 축장 위대하니 기도야 효원이요 기사야 근일이니라. 이는 이 지능 위대하니 기도야 태권이요 기사야 협일이니라. 고로 일신 강충하사 성통 광명하니 제세 위화하여 홍익인간 하라. 저는 그때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계속 보는데, 그때 이제 우리 안경전 상임 고문님이 그때 천지인을 부모와 자식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래야 되고, 그렇게 한번 새겨보니까 참 기가 막히다. 아버지는 이렇게 진실해야 되잖아요. 진리를 지켜야 되고, 어머니는 부지런해야 되고. 그러면 이 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태권을 해야 되는 거예요. 태권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애가. 강제로 하는 게 아니죠. 아버지 어머니가 이런 도예합이란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살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해야 애가 이 원만함을 선택을 하고 드디어 협일의 경계로 갈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이제 삐뚤게 나가는 거죠. 애 키우는 입장에서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은데 나중에 애가 어긋나면 이제 저는 말의 책임을 못 지는 거죠. 근데 이런 공부를 하면 그게 어긋날 수 있겠습니까? 애도 이런 공부를 하고 엄마 아빠도 이런 공부를 하고 천지를 본받아라.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하여튼 대구 경산 쪽에 무슨 경산이 아니라 성주네요. 그쪽에 이제 어떤 분이 홍익인간 테마파크 같이 뭘 만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책도 내시고. 근데 이분은 이제 하여튼 이런 거 다 적고 홍익인간 내자를 나름 이렇게 풀이를 하시더라고요. 본인 생각을 어떻게 보면 가미를 한 거죠. 본인의 깨달음이니까 그건 자유인데 이렇게 천지인의 근본 원리를 깨닫고 여기서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배우는 거하고 서양 철학자들이 다 그렇잖아요.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무슨 유신론이니 유물론이니 자기 생각이지 그게 우주의 원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남한테 강요할 수도 없고.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원방각 천지인 이 삼재의 원리란 것은 우주 입법 그 자체니까 여기서는 거짓말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이 깨달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원방각 참 의미가 이겁니다. 이 도표 하나로 다 나왔습니다. 자, 원방각인데 이 하늘은 원만하다. 그 다음에 땅이 옛날에 어떻게 배웠습니까?
모났다고 배웠죠. 모났다. 저도 중학교 때 틀림없이 한문 선생님이 뭐가 낫다. 뭐가 낫다고 하면 이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성격이 뭐가 낫다. 모난 놀이 정 맞는다. 아니면 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땅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갔다가 떨어져 죽는다 이렇게 그런 오해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땅의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땅의 정신은 방정하다, 반듯하다. 어머니가 반듯해야 되잖아요. 땅은 그런 반듯한 정신이 있다. 그거를 지금 말을 하는 건데 네모나다고 2차원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런 것들이 동양의 문화를 하대하게 되고 동양의 근본 원리도 모르면서 뭐 서양의 그 유물론으로 여기다가 잣대를 갖다 대가지고 잘못된 그런 길로 인도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바로 인간이란 것은 이 완성의 천지를 합한 천지의 정신을 모두 깨달은 그런 인간이 돼야 한다. 부모, 그 다음에 자녀라고도 제가 했고요. 그 다음에 숫자를 보시면 1 더하기 2는 3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주 원리 보시면 이제 남쪽은 27화고 북쪽은 16수고 이런 게 있습니다. 동방은 뭐게요? 38목이고 서방은 49금이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이 목의 기운이 38목인데 거기도 이제 3이 나오거든요. 3이. 우리나라가 동방이잖아요. 3이 나오는데 이 3이란 것은 1과 2, 하늘과 땅, 물과 불, 그 기운들을 그대로 다 흡수해서 3으로 이제 태동을 한다. 이제 이런 해석법을 이제 소프트 수학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고 이런 이치에 대해서 천지의 그런 이치에 대해서 깨달은 그런 인간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 천일지일 인일이 아니고 태일이다. 그래서 이제 태일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이제 사진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세신궁에 가면 태일 맞절이라는 걸 해요. 태일 해가지고 거기 등에도 매달고 배에 돛에다가도 태일 써놓고 했는데 막상 가서 물어보면 태일 큰 하나지, 큰 하나. 뭐 큰 하나가 돼야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자, 이런 원리 속에서 태일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천지의 그 열매가 인간이다. 자, 그 다음에 원방각과 한글 이제 글자를 만드는 원리. 이건 뭐 다 알잖아요. 요 세 개로 이 아야, 의야, 오요, 우이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이 휴대폰 이렇게 버튼 누를 때 보면 우리나라는 버튼 몇 개면 충분한데 알파벳은 이만큼 있어야 되잖아요. A, B, C가 1에 돼 있고 그래서 A 누르려면 B 누르려면 1을 막 계속 눌러야 돼요. 막 엄청 어려워요. 중국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중국 사람들 휴대폰으로 어떻게 하죠? 예, 영어로 합니다. 영어로. 예, 영어로 치면은 그게 한자로 변하더라고요. 힘들게 살죠? 우리는 이 우주 원리에 합일된 한글이 있죠. 이 천지인이라니까 이게. 예, 그다음에 원방각이 이 자음이 나오게 돼요. 자음이. 이 원에서 이영희엇. 그다음에 이건 다 네모 모양을 기본으로 해서 나온 거고. 그다음에 옛날에 이게 있었죠, 그죠? 순경음목인가 있었죠. 지금도 이제 이렇게 있다. 자,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환단고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뭡니까? 고인돌. 이게 강화도 부근리 있는 고인돌입니다. 고인돌이 뭔지 아세요? 무덤. 네. 근데 이게 지금 학자들이 사실은 결론을 못 내리고 있어요. 무덤이다 했는데 밑에 파보니까 없어. 어떤 건 있어 또. 이 헷갈리잖아요. 무덤이다 아니다 이게 뭡니까?
이런 게 이제 힘든 거예요. 이런 게 사실은. 근데 환단고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환단고기 그 신시봉기 맨 뒤에서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밀기의 운, 고자의 옛날에 사사 무출향하고 이제 죽은 자를 옮기되 향에서 그 마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여기서 떠나지 않고 합장일처하여 한 군데 합장을 했다는 거예요. 한 군데 합장일처하여 표위지석 이 고인돌로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공동묘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 후에 변위단하여 이 지석이 단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위 지석단이요 또는 제석단이다. 지석단 또는 제석단이다. 이렇게 불렀다. 요 문장이 딱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해하시면 고인돌이 뭔지 압니까? 모릅니까? 예, 지석. 한자 사실은 뭐 몇 자죠? 한 30자 정도 되는 이 내용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고인돌의 의미가 확 와닿는 거죠. 그렇지. 누가 큰 분이 돌아가셨으면 그분의 죽음을 계기로 고인돌을 세울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제 계속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이미 매장이 되고 그런 지역에 야 오늘 고인돌 큰 거 하나 세우자 이렇게 해서 세웠을 수도 있겠죠.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제석단 석자가 잘못된 것 같네요. 저녁 석자를 써야 되는데 전역서. 수석할 때. 자, 지난달에 홍범도 장군이 이제 대전 현충으로 왔거든요. 그때 이사장님하고 여기 우리 사무총장님하고 최원호 본부장님하고 이렇게 가서 인사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가니까 이런 이제 구조물이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위령탑. 예, 고인돌입니다. 이게. 생긴 게 다르죠? 의미는 같잖아요. 어디 가든 다 있잖아요. 서울 현충원 가도 있고 대전에 가도 있고 미국의 공동묘지 가도 있습니다. 이런 표시가. 자, 그런 의미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국통맥하고 이런 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공부를 해서 또 뭐 이런 인류 원형 문화에 대해서 깨닫고 그렇게 해서 과연 우리 삶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지금 사실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안 보인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거 역사 공부해서 그 돈 버는데 도움이 되냐,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중고등학교에서 가치관을 그렇게 주입을 하잖아요, 사실. 역사에 대해서는 무관하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갈피를 못 잡는 거죠. 근데 이 역사 공부를 하면, 제가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100년 전까지 역사를 내가 공부를 해서 이해를 하면 100년 뒤를 알 수가 있다. 1000년을 공부하면 1000년 뒤를 알 수가 있다. 10,000년을 공부하면 맞지 않습니까? 네. 이 인류 문화라는 게 어떤 흐름으로 가느냐, 어떤 조류로 가느냐, 그런 거에 대한 지혜가 발달할수록 이제 미래에 대한 대처 능력이 커질 테니까, 당연히. 자, 그런 역사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큰 안목을 열 수가 있다. 자, 간단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그 군산, 거기 이제 보니까, 1910년대 이때부터 이제 외놈들이 무단 통치를 했잖아요. 토지 조사 사업, 깜짝 놀랐는데, 사실은 뭐,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듣고, 토지 신고를 해라. 우리도 만약에 이제 전 국민 해서 통장에 10만 원씩 꽂아주면 바로 받아서 잘 쓰잖아요. 근데 만약에 당신 이제 동사무소 와서 신고를 해라. 그러면 10만 원 줄게. 만약에 그렇게 해봐요.
그러면 뭐 가서 신고할 수도 있죠. 근데 야, 주민등록 그 등본 첨부하고 너 가서 담임선생님 도장 받아오고 통장한테 가서 사인 받아오고 그 해서 첨부를 해라 이러면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토지 신고를 할 때 이놈들이 그렇게 까다롭게 했대요. 1910년부터. 그래 놓으니까 전국 토지 이제 조사 사업을 딱 하고 하니까 40%가 주인이 없어. 그 조선 총독부가 챙긴 겁니다. 그러고는 이걸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넘겨가지고 농사 짓게 하고 그 외놈들이 막 넘어온 거예요, 우리나라. 그 생산되는 그 쌀들을 이 군산 통해서 반출을 한 거죠. 그러고는 이제 그 1919년에 3.1운동 터지고 29년에 그 미국에 이제 경제공황 있고 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37년에 중국을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41년에 심지어 하와이까지 폭격하죠, 일본 놈들이. 그 와중에 우리나라가 그 참 수탈당한 게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우리 할머니가 이제 장수를 하셨는데 그때 사셨거든요. 야, 그 외놈들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 숟가락까지 다 가져갔다고. 밥을 짝대기로 먹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대포 만든다고 이제 집에 있는 거 다 가져갔대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사실은 더 큰 게 우리나라 역사를 갖다가 민족 말살 정책이라는 거 있잖아요. 민족 말살 정책이에요. 그리고 그 민족 말살을 위해서 쉽게 말해서 일본 사람이 되라는 거잖아요. 내선 일체. 내 일본과 조선이 일체다. 너희들이 이제 우리하고 같은 신민이니까 나가서 전쟁에 동참을 해라. 그런 논리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종교 완전히 이제 밀어버린 거죠. 그 제일 큰 타격을 받은 것이 동학, 그 다음에 이제 보천교 이렇게 맥이 쭉 이어지거든요. 그 공부를 하면 또 기가 막힙니다. 그 보천교가 얼마나 당했는지. 네.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임진왜란이 있잖아요. 임진왜란을 그 부른 이름이 이렇게 나라마다 달라요. 중국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항외원조. 네. 외놈들한테 대항해서 조선을 도와줬다. 그래. 네, 네. 6.25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한 글자만 바꾸면 돼. 항미원조예요. 항미원조 이렇게. 한국에서 이제 임진왜란 이렇게 하죠. 그다음에 일본은 네, 문노쿠노 에키 뭐 이렇게 한대요. 이게 이제 그 연호예요, 연호. 문노. 그다음에 이제 정유재라는 경장, 게이조노 에키 이렇게 하고 영어로는 이렇게 하는데, 자,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임진왜란을 부를 때 항외 원조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잖아요. 네. 역사라는 것은 반드시 그 입장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 정답입니까? 자, Japanese Invasion of Korea. 전혀 그 이익 관계가 없는 제3자가 그 역사를 봐주면 그게 제일 공평한 겁니까? 우리는 우리 입장이 있죠. 그리고 우리 생각이 맞고 일본이 틀렸을 수도 있고 뭐 그 반대일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다 자기가 옳다고 하지 자기가 틀렸다고 합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자기가 틀렸다고 하는 유일한 나라예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우리 조상을 부정하잖아요. 네. 단군이 아니다 이렇게. 그런 나라는 세상에 없어요. 우리나라 말고. 지금 정신이 맛이 간 거예요, 사실은. 그 아까 말했듯이 일본 사람들이 민족 말살을 위해서 그 고안한 그 교과서 정책 그런 거를 해방 이후에도 쭉 끌고 오잖아요. 그게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지금까지 교과서가 그 1910년, 20년대 그
일본 사람들이 만든 교과 과정이 거의 그대로 된다는 거죠. 조금 표현이 바뀌었답니다. 표현이.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일화가 있잖아요. 하버드대 뭐 도서 출판을 했는데 그 우리나라 뭐 이스턴 바바리안이다. 동의가 이제 동양의 야만인이다.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역사의 첫 출발지는 그 한 사군이다. 이런 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역사서를 우리 이름으로 출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지금 이제 안중근 기념관에서 제가 몇 년 전에 갔는데 이제 외국인이 여기 와서 이렇게 계시길래 사진을 찍었는데요. 일일 부독서 구중생 형급. 무슨 책을 읽었을까요? 안중근 의사가. 뭐 입에 그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가시가 돋는다. 내가 이렇게 막 말을 하고 싶은 그 우리 민족의 얼과 그 사상을 말을 하고 싶은데 가시가 돋아서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다른 거겠어요? 무슨 책을 읽었을까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지금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궁금해 한다고요. 외국인들 여기 보시면 이제 JTBC 뉴스에 나왔는데 한류 막 춤을 열심히 추다가 노래 가사를 잘 이해해야 춤도 더 잘 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 드라마 역사 문화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에 있어요. 그럼 저 사람들한테 우리의 역사를 이야기할 겁니까? 아니면 일본, 중국에 의해서 왜곡된 우리 역사를 말을 하겠습니까? 아까 할리우드 이야기도 했지만 누구의 입으로 말을 하느냐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진실을 한 이야기를 해야죠. 그렇지만 우리의 입장, 우리의 어떤 전통적인 그 가치와 그 개념이 뭐냐, 그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고 그거를 외국인들한테 말을 해줘야지. 어떻게 지금 이 부끄러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수탈하고 우리나라를 먹어치우려고 고안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저 사람들한테 우리 스스로를 소개를 하겠어요. 야, 우리 아버지 바보래. 옆집에서 그러더라. 자, 이분도 이제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 샘 리처드 교수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나름 좀 유명하시더라고요. 수천 명이 이렇게 그 강의를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많이 하는데 한류를 4년 전인가 이렇게 예언을 했대요. 야, 이거 한국 대박이다, 이거. 서양 중심 문화 주도권이 한국으로 이동을 한다. 이런 말을. 네. 네, 수업 장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막 한식 먹방 한다고 여기서 막 음식도 먹고 막, 야, 뭐가, 왜 이게 그렇게 인기가 있냐. 먹방이 유명하다고 하니까. 막 그런 뭐 이야기도 하고 주고받고 하면서 대화식으로 이렇게 문화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유튜브 있으니까 한번 재밌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이분한테 이제 우리나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물었어요. 기자가.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이 지금 성공을 했어.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으니까 이분의 답변이 이겁니다. 문화의 중심에 있지 말고 변두리로 가야 합니다. 문화의 중심에 있지 말고 변두리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징어 게임, 제2의 오징어 게임 이런 거를 성공했다고 해서 그걸 흉내내고 그걸 재생산하고 그렇게 하면 망한다. 그러고 한 말이 이거예요. 자, 그들만의 고유한 무언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야 돼요. 문화의 중심이나 정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야 돼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게 우리 운동이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자, 우리만의 고유한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진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책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자, 빨리 우리를 발견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문화의 중심에 있지 않죠.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아까 시의원님께서 이렇게 좀 재정을 땡겨주신다고 해서 기대가 큰데요. 우리한테 정말 눈깔사탕 하나 주는 데가 없잖아요. 네. 네. 대한사랑은 순수하게 회비로 이렇게 지금도 돌아가고 있고, 지금 뭐 행사하고 이러면 많은 지출이 있지만, 뭐 어디 다른 데 가서 뭐 이렇게 뭐 그런 건 없잖아요. 지원을 받거나. 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고유의 어떤 이 문화 운동, 다시 정리하면 그 국통맥을 찾고, 그리고 인류 원형 문화를 회복하고, 그 중심에는 바로 이 진실한 역사서, 진심이 담긴 역사서 환단고기가 있거든요. 이 책을 가지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복원해낼 수 있어요. 아까 고인돌에 대해서도 한마디로 그렇게 정리했듯이 그 모든 구절 구절이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이 환단고기거든요. 그 책을 읽고 그 해제에 모인 그걸로 확인을 하고 직접 답사도 가보고 청소년들한테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우리가 교과서도 만들어주고 또 그 애들한테 크게 한번 소리쳐봐라. 연표문, 천부경 한번 크게 한번 외쳐봐라.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비록 바로 잡히지. 자, 뭐 요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사경진해가 계위청명이다. 이렇게 해모수 당군이 딱 등극을 하니까 사경진해가 이제 다 그 명을 받들더라. 뭐 그런 이야기인데요. 저희들도 반드시 저는 이런 때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진실한 목소리, 우리가 가진 이 진심이 전 세계로 전달돼서 모든 세계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그 사람들이 호응해 줄 수 있는 그 때가 오리라고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